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024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뜨개질을 열심히 또 성실히 했는가를 연말 결산을 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 생각보다는 뜬 게 훨씬 많아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제가 사실 2023년 연말 결산도 똑같은 이유로 영상 너무 길면 안 보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촬영을 안 했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한 해를 정리하는 영상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굳이 누가 보지 않아도 나중에 제가 보면서 이때 정말 열심히 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또 결산을 내리는 거는 시즌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연말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쯤에 한번 내가 뜬 것들을 다시 보면 어떨까, 또 내년에 뜨개질 다짐이나 올해 뜨개질 반성 이런 거 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했고, 영상이 좀 굉장히 길고 어떻게 보면 별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에 뜨느라 조금 지겨울 때 그냥 틀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코바늘, 대바늘 둘 다 하긴 하는데 너무 작은 소품이나 시간이 며칠 안 걸린 자그마한 작품까지 다 하게 되면 영상이 진짜 몇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의류 위주로만 완성한 거를 정리해볼까 해요. 그래서 1월 이후에 캐스트온을 해서 12월 전에 F4 한 것까지만 정리할 거라서 지금 뜨고 있는 플랫베리 숄카라 가디건은 아마 못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안에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개별 설명 들어가기 전에 목차처럼 설명해 드리자면, 바늘 일단 가리지 않고 대바늘, 코바늘 합해서 올해 의류를 총 26벌 완성했습니다. 간단하게 도안 이름, 작가님, 바늘 종류, 메인 바늘 사이즈 썼는가, 어떤 실 썼는가, 그리고 뜨개질 기간 몇 월 며칠부터 해가지고 며칠까지 떠서 총 며칠 이렇게랑 그 외에 간단하게 덧붙일 게 있으면 도안마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상 중인 거는 순서대로 26개 작품을 쫘라락 소개한 다음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니면 얘기를 덧붙이고 싶은 작품만 더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녹화 시간이 엄청 길 것 같아서 글쎄 제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씩 시작해 볼게요. 24년 첫 뜨개의 문을 연 건 멜라니 니츠의 스쿨티처 가디건입니다. 이거 브로큰 립이 얼만큼 힘든지를 잘 모르고 덤볐다가 진짜 시겁했던 도안이고, 메인 바늘은 5.5mm, 그리고 레이블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도안이고요. 작가님이 선생님이 했던 경력이 있어가지고 약간 학습지 같은 도안이 매력이에요. 사용한 실은 뜨개실 천국의 랜덤 박스에 있던 하늘색의 부드러운 실을 싹 탈탈, 지관을 그냥 싹 비웠다. 뜨개 기간은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해서 총 11일간 떴어요. 근데 왜 이게 아무 자료가 없냐? 묘하게 팔이 짧아서 제가 입으니까, 원래 옷이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움직이면 팔이 한 이까지 올라가는, 이게 7부에 뭐야 하는 진짜 이상한 소매가 되어서 저보다 약간 더 체구가 작은 동생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이 도안은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총 11일간 떴던 도안입니다. 두 번째 도안은 옷뜨는 김뜨개님의 헨리넥 스웨터입니다. 옷뜨는 김뜨개님의 책에 나와 있는 도안을 보고 떴고요. 메인 바늘은 5mm 사용했고, 니트 컨테이너에서 샀던 버진울 남아있던 걸 탈탈 털어 쓰면서 요 카라에만 모헤어를 섞어줬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것도 영상 자료가 없는 것이 엄마한테 선물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마 소매가 조금 짧아서 엄마한테 간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 잘 입고 다니니까 선물한 보람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책을 보고 떴는데 그 책에 오류가 정말 많아서 사실상 정오표를 뽑아가지고 그걸 도안 삼아 떠야 했던 게 좀 힘들었지만, 제가 입질 않아가지고 이제 어떤지 잘 모르는데 여튼 여기 단추 달고 하는 거, 새로운 기법 배우는 건 진짜 재밌었어요. 이 작품은 1월 14일부터 1월 28일까지 해서 총 15일간 떴어요. 제가 세 번째로 뜬 작품은 로로우 니코님의 저스트 스웨터입니다. 역시나 레이블리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스웨터 도안이고, 대바늘 5.5mm 메인 바늘로 사용해요. 드롭 숄더에 라운드 넥이 좀 갖고 싶어서 해봤는데, 실제로는 제가 게이지가 안 맞고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 지금 요 엘라스틱 끈인가 그걸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안 맞으면 이렇게 약간씩 수정을 보면 되니까
요 실은 승희 니트 밴드에서 샀던 울 혼방 뭐 이런 실인데 약간 뭐 실이 좀 애매하게 남은 게 있어가지고 적당히 이런 데 배색 넣어가면서 떴고요. 이 옷은 드롭 숄더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레귤런 탑다운식만 뜨다가 똑같은 탑다운이긴 한데 평면을 두 번이나 떠야 돼가지고 여기 안뜨기 하느라 좀 고생을 했는데 좀 고생해도 안뜨기를 넣는 드롭 숄더가 훨씬 더 예쁘다는 걸 배웠고요. 이거 도안은 훨씬 예쁜데 제가 조금 요상하게 떠서 꼭 한번 다시 떠보고 싶은 도안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특이하게 제가 게이지를 적어놨는데 14.5코가 나왔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 도안은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총 7일간 떴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완성. 네 번째로 뜬 도안은 김대리님 책에 나왔던 블랙베리 아란 가디건이에요. 대반을 5mm를 메인으로 썼습니다. 사용한 실은 니트 컨테이너 랜덤 박스에 있던 캐시미어 10%, 울 90%짜리 실을 사용했고요. 1합 15수? 아마 맞을걸요. 그거를 제가 이제 열심히 합사해서 떴고 당시에는 엄청 화려한 바텀업 아란 가디건이 갖고 싶어서 김대리님이 다 떠먹여주는 도안으로 도전을 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이어주는 것도 어렵고 해가지고 진짜 막막했는데 동영상 보면서 뜨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다만 그 바텀업 뜨면서 이런 장력 조절을 못 해가지고 심지어 이때 반부 썼거든요. 그니까 막 그 무늬 때문에 반을 부사질까 봐 걱정해가지고 막 조심조심 뜨느라 앞판 뒷판 뭐 소매 이런 장력이 다 이상해가지고 길이가 되게 이상했어요. 실제로 당시에는 이렇게 딱 몸에 정상적으로 맞는 핏이 아니었고 소매가 진짜 거의 한 이런 느낌으로 길었어요. 고무단도 이상하고 나중에 이제 대대적인 수정을 했어요. 그렇게 여기 소매 자르고 막 고무단 다 풀고 뜯고 하는 공사를 좀 크게 해서 지금 이렇게 교복처럼 잘 입고 다니는 옷이 되었는데 자세한 과정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베리는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떴어요. 총 14일. 2주간 진짜 부지런하게 떴나 봐요. 어떻게 2주에 떴지? 제가 다섯 번째로 만든 작품은 뿌띠니트의 노프릴 스웨터입니다. 오? 스웨터? 여기 스틱으로 싹 잘랐어요. 근데 가디건에는 슬픈 전설이 있는 게 사실 목이 이상해요. 목 고무단 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예 이렇게 쪼글쪼글한 느낌의 목으로 안에 막 만들까? 이렇게 이제 뒤집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옛날 중세 귀족들 옷처럼 이렇게 할까? 이건 일단 수습이 필요한 옷이라 뭐 완성하긴 했는데 거의 안 입고 다니고요. 이 도안은 원작이랑 다르게 대반을 5mm 사용해가지고 떴고 니트 컨테이너 랜덤 박스에 있던 램술 이렇게 샛노란 색을 사용했어요. 색깔도 예쁘고 나름 뭐 좀 거칠긴 하지만 외투로 괜찮은데 이 목이 너무 고민이라 가지고 블랙베리 고친 것처럼 한번 고쳐봐야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열흘간 떴어요. 아마 뜨는 것보다 뭐 자르고 수습하는 게 더 많았겠죠. 이렇게 안에 시접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하고 했는데 신경 썼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때 약간 쇼크를 먹어가지고 그 다음 도안을 굉장히 쉬운 걸로 골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쉬운 게 아니었던. 여섯 번째로 뜬 도안은 드롭스 디자인에 있는 시티 커버입니다. 되게 평범하게 앞뒤 이어주지 않고 평면만 뜨면 되는 되게 간단한 조끼를 떠야지. 그리고 또 이 실이 폐업 정리한다라고 하는 뜨개방에 가가지고 샀던 실인데 그 사장님이 뭐 이걸로 여자 옷 하나 다 만든다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와서 뜨개질 할 줄 알게 되고 보니까 진짜 택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막 이제 검색을 했더니 조끼를 뜨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실소진 목적이 강했고요. 그러니까 이 조끼는 다 뜨고 잘 안 입어서 어떤 그런 기억은 없는데 콘사만 쓰다가 볼실을 썼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콘사 다 쓰기 전까지는 볼실 손대지 말자 뭐 이런 다짐을 했던 도안이고요. 메인 바늘은 대바늘 5mm 사용하고 L가운의 울이라는 실을 썼는데 이 실을 특별히 추천하진 않아서 3월 24일에 캐스트온에서 27일에 FO했어요. 4일간 떴습니다. 일곱 번째로 뜬 도안은 헤일 캐리 X라는 작가님의 에리우 크롭 가디건입니다. 코반을 8호 사용했고요. 요때만 해도 아직 블랙베리 수정 전이라 바텀업을 한번 떠보고 싶은데 대바늘 또 하는 건 어렵고 그러면은 좀 더 편하게 하는 코바늘을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덤볐던 도안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간과했던 것은 코바늘이라고 이어주기가 쉬운 게 아니고 그 입체 모양을 만들면서 떠도 질리는데 네모만 몇 개를 뜨고 있으니까 훨씬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요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코바늘인데도 불구하고 4월 2일에 캐스톤에서 4월 7일에 마무리를 해요. 되게 단순한 코바늘 옷인데도 불구하고 장장 6일을 내내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블리를 타고 들어가면 작가님 블로그에서 무료 도안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긴 한데 코바늘 바텀업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상태로 덤벼가지고 이상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어주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못 입는 옷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안 입을 것 같고 방금도 한번 입어보려고 했는데 영 아니라 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떠나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원래도 크롭을 안 입는데 왜 크롭 가디건을 썼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실은 뜨개실 천국 랜덤박스에 있던 보라색 실을 썼는데 이것도 약간 문제였나 싶어요. 이런 톤의 보라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실을 쓰긴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썼더니 조금 이렇게 애매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여덟 번째 도안은 울앤 비욘드의 윌리엄스버그 클래식 가디건입니다. 레이블리에서 바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긴 하는데 한국은 당연히 없고 영어 있고요. 그리고 이 브랜드에서 다양한 무료 도안을 내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대바늘 가디건도 아니고 바늘은 저는 6.5mm 썼어요. 메인으로. 실은 니트 컨테이너 랜덤박스에 있던 캐시미어 5%, 메리노울 50%, 나일론 45%짜리 실을 사용했습니다. 총 9가닥을 합사해서 약간 두툼하게 만들었고요. 원작에 비해서 약간 변형한 게 좀 기본적으로 품을 늘렸고 소매통도 좀 키우고 고무단 원래 없는데 꽈배기 하기 힘들어가지고 고무단 이만큼 넣었고요. 그리고 단추를 잠그고 사야겠나 싶어가지고 안 달았는데 아직까지 안 달아가지고 단추 구멍만 있는 상태. 요거 뜰 때 진짜 힘들고 뭐라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저 스스로 진짜 지능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빡센 도안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뻐서 많이 입고 다녔고요. 근데 누가 뜬다면 말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근데 예쁘죠? 이렇게 꽈배기 빠글빠글한 도안들이 왜 인기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좀 실이 굵고 바늘도 굵으니까 또 다른 맛이 나서 오 이거 좋다 이러면서 이 가디건은 4월 8일부터 18일까지 총 11일간 떴어요. 꽈배기 많은 거 지금 빨리 떴네요. 아홉 번째 도안은 샌드라 부짜 작가님의 에버타 서머입니다. 아니면 알베르타 서머. 대바늘로 뜨는 여름 스웨터고요. 물론 이제 겨울에 떠도 되지만 대바늘 5mm를 메인으로 썼어요. 니트 컨테이너 랜덤박스에 있던 살짝 오돌토돌한 특이한 텍스처의 면사를 가지고 떴고요. 레이블리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한 도안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뜨셨더라고요. 원래는 그리고 이 무늬가 총 3줄이 들어가는데 그 위에 간단하게 무늬를 넣었어요. 요크 늘림 라운드 넥도 또 잘 입으면 이쁘단 말이죠. 너무 이렇게 훅 퍼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목을 굉장히 좁게 잡은 대신에 뒤에를 열고 벗을 수 있게 단추를 달아줬어요. 총 무게가 319g입니다. 여름을 굉장히 미리 준비한 게 4월 19일에 캐스톤에서 27일에 F했어요. 총 9일을 뜬 거죠. 저 이거 당시에는 좀 너무 구멍이 크지 않나 이랬는데 여름에 더울 때, 너무 더울 때 제외하고는 종종 입고 다녔어요. 열 번째로 뜬 도안은 안나 크리지자크 작가님의 멜로디 가디건입니다. 이것도 레이블리 무료 다운로드 가능한 도안이고 대바늘 가디건인데 메인은 9mm 사용해요. 제가 너무 또 큰 바늘로 까불었다가 막 장력 게이지 실을 잘 못 고른 것도 있죠. 조금 더 몇 겹을 더해서 편물에 기본적인 도톰함, 빳빳함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너무 하늘하늘하기만 한 걸 만들어가지고 가디건이 아니라 무슨 실내에서 입는 가운처럼 만들어졌는데 아마 아까 나왔던 에리우 크롭 가디건이랑 같이 멀리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니트 컨테이너의 랜덤박스에서 왔던 아크릴 모헤어로 추정되는 거 4합을 잡았는데 최소 6합, 7합 이렇게 잡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4월 29일에 캐스톤에서 5월 1일 날 FO했으니까 29, 31, 딱 3일 걸렸어요. 네, 저렇게 길고 막 소매도 엄청 긴데 3일밖에 안 걸렸다는 건 바늘이 진짜 굵기도 하고 또 제가 그만큼 대충 떴겠죠. 제 탓입니다. 랜덤박스 사면서 쌓인 모헤어가 좀 있어서 합사를 잘 해가지고 재도전하고 싶은. 왜냐면 또 바늘도 크니까 금방 뜨지 않을까요?
11번째 작품은 김대리님의 패셔너란 브이넥 탑다운 도화니티에 있는 무료 도안 사용했습니다. 대바늘 메인 바늘은 5mm 사용해요. 작년에 떴던 저의 교복은 스텝 바이 스텝 스웨터였고 올해 떠가지고 올해 교복이었던 게 바로 이 패셔너란 브이넥 탑다운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레글런과 깔끔한 브이넥, 군더더기 없는 소매와 마무리. 제가 만약에 뜨개로그를 하지 않는다면 물론 뜨개로그를 하더라도 똑같은 작품을 뜨고 또 떠도 되죠. 그치만 보실 건가요? 저는 안 볼 것 같거든요. 새로운 도안을 많이 하기도 하고 문어발을 많이 늘리는 스타일도 아니어가지고 동시에 막 무매를 못해서 안 뜨긴 하지만 요거는 진짜 좋은 실 있으면은 여러 번 떠서 기본템으로 옷장에 탁 채워두고 싶은 아름다운 도안이에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총 열흘간 떴어요. 탑다운 스웨터 한 벌에 열흘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소매도 있는데. 12번째 작품은 드롭스 디자인의 체리시 드 모먼츠라는 도안 사용했었습니다. 박시한 오버핏에 버튼밴드 이런 거 하나 없이 알아서 돌돌 말리게 만드는 게 특징인 이것도 바텀업이었던가? 여튼 여길 이어줘야 돼. 근데 딱 보기에도 이상하죠. 소매 연결에서 망해가지고 충격 먹어서 옷을 다 뜨고 안 입었거든요. 니트 컨테이너랑 굿실에서 랜덤 박스를 얻었던 램스울이랑 모헤어랑 섞어가지고 폭닥폭닥한데 도톰하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은 그런 질감을 낸 가디건이에요. 뜰 때만 해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런 찐 초록색에다가 너무 무겁지도 않지 램스울 쓰지 뭐 헤어 쓰지 너무 좋다 이랬는데 다 뜨고 나니까 이게 소매 연결을 망해갖고 또 이거 다시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난 진짜 너무 대충 사는 뜨개인이다 진짜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아니지 그냥 이렇게 하고 옷을 치워놨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5월 9일에 캐스톤에서 25일에 FOS니까 7일간 떴거든요. 나의 일주일이 날아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완전 최근에 뜨개 팟캐스트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스웨터를 완성했다 이렇게 하고 딱 팔을 이렇게 쫙 보여주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소매 부분이 콕 들어갔다가 쭉 저고리처럼 늘어나는 그냥 마음에 든다고 하시고 댓글에도 막 너무너무 잘 떴다 원더풀하다 말해가지고 소매가 저렇게 조금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이런 조그만한 디테일에는 나만 집착하는 걸 수도 있겠다. 사실 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몇 코 여유 주고 쭉 늘림한 거라던가 끝에 이렇게 메리아스에서 뚝 끊긴 맛 귀엽지 않나요? 게다가 이 색깔 그리고 보온력도 좋은 편인데 굳이 내가 안 입고 옷을 짱 박아놨구나 싶어서 약간의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연말 결산을 계기로 내가 만든 옷을 조금 더 무조건적으로 좋아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무조건 입어야겠어요. 왜 안 입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의 일주일은 날아가지 않았네요. 그리고 13번째 도안은 옷 뜨는 김뜨개님의 하루 만에 뜨는 코바늘 가디건을 풀오버로 변형한 도안이에요. 당시에는 뜨는 족족 뭔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럼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좀 더 잘하는 코바늘로 가볼까 싶어가지고 코바늘 가디건을 재수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똑같은 가디건을 뜨기 좀 지겨우니까 약간의 변형을 했는데 풀오버로 변형하는 건 괜찮았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뭔가 그 면사가 살짝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품이 좀 줄어들길래 못 입겠는데 싶어서 동생한테 줬던 옷입니다. 코바늘 4호 사용했고 니트 공작소 여름 랜덤 박스에 있는 코튼실 흰색 사용했습니다. 여름을 준비하던 때라 가지고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4일간 뜨개질 했어요. 동생이 종종 입고 다녀가지고 뿌듯했습니다. 14번째 작품은 김대리님의 벌룬 탑다운 스웨터. 김대리님 요즘 니트 책에 있는 도안일 거란 말이에요. 반팔로 살짝 변형해가지고 뜬 건데 니트 공작소에서 온 오가닉 코튼이 포함된 실이 있었어요. 오가닉 코튼 34%, 아크릴 46%, 그리고 나머지가 나일론인 그런 실이었는데 너무 슈퍼 쿨톤의 분홍색이어서 이거 어떻게 하노 하다가 동생한테 옷을 떠줬죠. 사용한 바늘은 대바늘 5.5mm였고요. 성근 느낌으로 완성이 됐어요. 동생이 여름에 자주 입어서 좀 뿌듯했는데 얘가 세탁기에 돌리는 바람에 트어져가지고 근데 뭐 뜨개 안 하는 사람 모르니까요. 요거는 6월 3일부터 6일까지 총 4일간 떴어요. 그 전 옷이랑 이번 옷이랑 되게 둘 다 빠릿빠릿하게 떠서 다 동생을 줬네요. 15번째 작품은 드롭스 디자인의 무료 도안인 레드 리버 케이블을 떴습니다.
코바늘로 뜨는 탑다운 티셔츠 같은 느낌인데 그때 있던 그 코튼 백실이 아까워가지고 내 옷도 뜨자 코바늘 6호 사용해서 떴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런 옷을 안 입어요. 다 뜨고 보니까 나 이거 왜 떴지? 이랬는데 그냥 뜨는 동안 재밌었습니다. 특히 드롭스 특유의 심플한 도안 그리고 자기들만의 기호를 사용한 정말 현란한 차트 도안, 근데 그게 다 조각이 나 있는 그런 도안, 두뇌를 풀 가동하면서 뜨느라 뭐 어떤 면에선 재밌고 또 어떤 면에선 도전적인 그런 맛이 있었죠. 이거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총 3일간 떴던 옷입니다. 네, 16번째 작품은 김대리님의 패션아란 브이넥 탑다운을 반팔로 변형한 겁니다. 살짝 비쳐요. 오. 이게 까만색 실인데다가 여름 실이어서 너무 굵은 바늘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바늘 4.5mm를 메인으로 사용했고요. 니트 공작소 여름 랜덤 박스에 있는 코튼 50, 나일론 50짜리 실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저렇게 비칠지 모르고 떴기 때문에 막상 뜨고 나니까 너무 파격적인데 나 이거 못 입겠는데 이렇게 했다가 또 이나 받쳐서 입으니까 뭐 괜찮기도 하고, 근데 다만 올 여름이 너무 더웠어서 안에 뭘 받쳐가면서 면사 니트를 굳이 입기에는 너무 가혹했다. 이 옷은 한참 더워지기 시작했던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총 8일간 떴던 옷입니다. 그리고 17번째 프로젝트는 옷 뜨는 김뜨개님 책에 있는 썸머 티셔츠 이 작품입니다. 퍼프 소매 배우는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이 브로큰립 때문에 진짜 죽는 줄 알았고, 이때 알았던 게 M1R, M1L 장력 같은 거 차이가 좀 심해서 구멍이 이렇게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떻게 또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대반을 4.5mm 메인으로 쓰는 도안이고 니트 공작소 여름실 랜덤박스에 있던 아크릴 72%, 폴리아미드 28% 실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특이해요. 약간 이렇게 쫀득쫀득해요. 뭔가 실이. 끝에 이렇게 메리어스 4단 떠가지고 또르륵 말리게. 옷 무게는 180g이고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열흘간 떴어요. 이거 브로큰립 때문에 막 우는 소리 해서 그렇지 실제로 다 뜨고 나서 무난하게 입기 정말 좋은 옷이었어요. 무난무난 취향이니까 앞으로 이런 걸 떠야 되는데 랜덤박스는 실이 다양하게 오니까 다양하게 뜨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무난무난하니 저의 취향을 딱 맞아가지고 자주 입었다. 18번째 작품은 패팅 블로썸님의 대바늘 카라 스웨터입니다. 요거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무료 동영상 강의가 있고 요거를 쭉 따라 하면은 스웨터를 뜰 수 있는데 저는 메인으로 대바늘 5mm 사용했고요. 뭐 어지간한 거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레귤러 늘림에 있는 꽈배기 간격을 원래는 좁은데 이렇게 확 늘렸어요. 그리고 실은 비바진 랜덤박스에 있었던 코튼 70에 실크 30% 들어있는 실을 사용했는데 그 실크 30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지? 실크랑 코튼의 조합이면 여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겨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떠봤는데 겨울옷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뭔가 옷이 너무 차르륵 하면서 무게 중심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옷이 슬퍼 보여요. 옷 다 만드는 데는 450g 들었고 8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9일간 떴던 작품입니다. 그 영상 안에서는 울실을 사용해가지고 서로 카라가 여기 딱 그 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전 너무 미끌미끌 부드러운 실이니까 이렇게 주르륵 흘러서 카라 부분 고정이 생각보다 안 예쁘고, 그렇다고 막자니 얘네 약간 늘어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찍찍이로 여닫는 옷을 한번 입었다가 그 찍찍이에 걸려가지고 쫙 뜯겼거든요. 그래서 약간 애정도가 본의 아니게 다 떨어져 버린 안타까운 옷입니다. 저 진짜 카라 만드는데 얼마나 머리 싸매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제 다음에 또 뜬다면 실을 바꿔서 뜨겠죠. 이렇게 부드럽고 미끌미끌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딱 고정되는 실로 뜨겠죠. 19번째 작품은 시아라 보노라는 작가님의 크로셰 버튼업 셔츠입니다. 요거는 레이블리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도안이고 원래 영문 없었는데 영문이 지원되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봄이나 여름을 위해서 이런 도안에 궁금하다, 관심 있다 하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도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도움이 많이 되는데 또 배색하는 법도 팁이 다 나와 있거든요. 코반을 6호 사용했고 니트 공작소 여름실 랜덤박스에 있던 그 오가닉 코튼 포함된 글씨를 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조금 더 바늘 사이즈를 줄여야 했다. 그게 저의 피드백이고요.
그리고 안 어울리는 실은 무슨 도안으로 떠도 안 어울린다가 저의 결론이에요. 그레니 클러스터 같은 느낌을 막 퐁실퐁실한 울실로 떠서 간절기에 입어도 예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코바늘로 뜬 거 치곤 무게가 많이 나오는 게 302g이고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5일간 떴어요. 20번째 도안은 그냥 자작으로 떴던 꽈배기 스웨터입니다. 대반을 5.5mm 사용했고 탑다운이긴 한데 앞판, 뒷판 뜨고 몸통 연결하고 소매는 코 주워서 뜨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고 요거 자작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그냥 이 꽈배기 간격 몰라가지고 엑셀로 이 부분만 대충 만든 게 다고요. 비바진에 있던 랜덤 박스 중에 이태리 하모니 울 100% 실이랑 그레이 색의 뭐 다른 어떤 실을 섞었고 여기 한 줄짜리 배색은 다른 랜덤 박스에 있던 조금 되게 거친 램스 울이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는 실보다 두꺼운 실을 사용했더니 혼자 약간 이렇게 볼륨감 있어가지고 예뻐요. 옷 무게는 594g 나오고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총 8일간 떴어요. 코바늘 하다가 대바늘 넘어오면서 코바늘은 기본적인 걸 어느 정도 알고 나면은 대충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싶다 하면은 머릿속에 그린 게 만들어져요. 근데 대바늘은 아무리 이렇게 막 도안 보고 해도 도안 없이 뭘 만들 수 있나 하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도안에만 의존하나. 내가 만들고 싶은 옷은 내가 도안 없이도 그냥 머리로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했던 도안이에요. 이제 여기저기 보는 게 있으니까 막 뒷판 뜨고 여기 코 주워가지고 앞판 뜨고 근데 이걸 뜨면서 느꼈던 건 그냥 있는 도안을 뜨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다. 뭘 모르고 뜨다 보니까 소매가 너무 길어졌어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부터 뭔가 이렇게 배색도 시도를 해보고 다양한 걸 해보려고 했다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1번째 작품은 김대리님의 드롭 숄더 탑다운 스웨터입니다. 책에도 책이지만 도어니티에 있는 걸로 알아요. 게이지만 보자면은 울리울리 드롭 숄더 스웨터랑 똑같거든요. 무료 도안입니다, 역시나. 저는 책 보고 떴지만요. 대반을 7mm 메인으로 사용하는 좀 청키한 느낌의 드롭 숄더 스웨터고 봄에 떴던 드롭 숄더가 좀 애매했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재수강을 했습니다. 실정리 안 한 부분이 나오길래 잘라서 보여드리자면 직접 보카시를 만들어서 떠보는 경험이 색다르더라고요. 꼭 내가 이쁜 보카시를 꼭 사야 돼 이런 거 아니고 가지고 있는 단사가 많으면 직접 만들어서 떠도 되니까 가지고 있는 랜덤 콘사들을 더 빨리 다양하게 재미있게 소진할 수 있겠구나라는 방법을 좀 배웠고 옷 무게는 667g 나옵니다. 생각보다 약간 묵직하죠.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5일간 뜨게 했습니다. 또 좋았던 게 복화시니까 안뜨기, 겉뜨기 장력 차이를 현란한 색들의 변화로 가릴 수 있어가지고 네, 더 손이 가는 옷이 되었습니다. 22번째 작품은 핸드메이드 바이 플로렌스 작가님의 스텝 바이 스텝 가디건입니다. 기본적인 브이넥의 레귤런 탑다운 가디건이고 버튼 밴드가 싹 다 더블 리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느슨해진 뜨개판에 긴장감을 빡 주는 어우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요거는 코드 넣었을 때 기준 무료도 아니고요. 레이블리. 대반을 5.5mm 사용합니다. 여기 사용한 실들은 구실 랜덤 박스랑 비바진 랜덤 박스가 다양하게 활약을 했고요. 의외로 이 가디건이 이 스웨터보다 가벼워요. 요거는 608g입니다. 모헤어 합사가 좀 큰일 했겠죠. 훨씬 더 큰데 이 옷이. 이 가디건은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9일간 떴어요. 아, 이때 그리고 추석 아니었으면 못 떴어요. 하루를 통째로 버튼밴드 더블 리팅에만 선정했답니다. 23번째 작품은 이스페이스 트리콧 실 판매점의 더 클래식 스웨터입니다. 원래 무료 도안이라 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좀 놓쳐버린 뭐 그런 안타까운 도안인데 탑다운 레귤런 스웨터인데 고무단이 슬릿으로 벌어지고요. 목이 원래도 긴데 저는 그걸 훨씬 더 길게 떠서 이렇게 터틀넥, 목폴라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바늘 4.5mm가 메인이고요. 비바진 랜덤 박스에서 왔던 양 많았던 올리브색 실을 사용했어요. 이게 되게 부들부들하고 좋아가지고 요게 무게는 총 550g 나오고요.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18일간 떴어요. 지금까지 쭉 봤을 때 거의 어지간하면 뭐 한 열흘 내외
가장 길었던 게 블랙베리 2주였는데 저도 체감했던 게 약간 가을쯤에 뜨태기가 왔던 게 느껴졌어요. 사연 많은 스웨터인 게 요 똑같은 실을 사용해가지고 챗 GPT 유료 버전 4.5가 만들어준 도안으로 뜨개를 시작을 했다가 코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얘는 아무리 대화형이라고 해도 기본 계산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 풀면서 뭐 1차적으로 때려치울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 생각보다 이 4.5mm 무한 메리어스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딱 뜨고 나니까 와, 또 교복 따뜻하고 그래서 아주 만족 중입니다. 550g인 거 제가 말씀했던가요? 550g입니다. 다음에 바르데 쇼를 뜨면서 모스 스티치 그런 거에 대한 공포를 많이 낮춰가지고 그 다음에 미쳐버린 알 안에 들어갑니다. 24번째 작품은 숨니트 작가님의 책에 있는 젬마 스웨터입니다. V넥이고 꽈배기 굵은 도안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아, 왜 없지? 하다가 책에서 이걸 보고 떠야겠다 했다가 도안 보고 아, 못 뜨겠다 이걸 막 반복을 했었는데 딱 지르고 나니까 단계가 성장한 느낌이 있어요. 대반을 6mm 사용하고 멍석뜨기와 꽈배기 이런 조합이 되어 있는 되게 현란한 아란무늬 도안이고요. 사용한 실은 니트 컨테이너의 랜덤박스에 있었던 캐시미어 5%, 울 95%짜리 실이에요. 정말 정성스럽게 합사를 해가지고 옷 무게는 총 568g 나왔고요. 10월 2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9일날 끝나서 총 20일간 떴어요. 뜰 때는 세워라 내워라 했는데 그리고 이 고무단 길이 좀 보세요. 진짜 세워라 내워라 할 만하죠. 고생해서 뜨고 나니까 평소에 손 많이 가고 예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이 되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러면서. 25번째 작품은 끝단에 배색이 약간 들어가 있는 두코 고무단 자작 가디건입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소를 때려 박아서 그때그때 뜨면서 만들어 나갔던 작품이고 혹시나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실까 싶어서 되게 간단한 레시피는 이 영상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두코 고무단, 넓은 카라, 끝단 배색, 이런 안뜨기 포인트, 스틱, 아이보리 실을 왕창 쓰는 도안 찾다가 그냥 게이지 맞추기 귀찮았는데 내가 만들자. 대반을 5mm 썼고 색깔 고를 수 있는 랜덤 콘사 파는 판매점에서 샀던 그 아이보리 콘사 7가닥 잡고 떴습니다. 여기 있는 배색 실은 니트 공작소에서 샀던 미니볼 랜덤 뭉치가 있거든요. 새빨간 실이 있길래 그거 잡고 코바늘로 짧은 떼게 둘러줬어요. 12월에 입고 다니는데 크리스마스인가? 아닌가? 그런 느낌과 함께 안 뜨게 한다고 고생하지 않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전 계절이 뭐 봄, 여름, 가을쯤에는 아, 난 이런 옷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도 막 직접 뜯다 보면은 이게 뭐지? 이랬는데 그 뜨개 경력이 쌓여가지고 내가 생각한 느낌으로 나오긴 한다. 그게 좋았고 가이드 없이 몸에 맞춰보면서 떠서 그런가 입고 갔을 때 주변에서도 그거 뭐야? 너무 예쁘다 이 말을 해서 뭐지? 완전 도안 없는데 할만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참고로 이 단축 꼬맨실도 요거랑 똑같은 실이에요. 얇게 잡아가지고 11월 12일부터 떠서 25일에 마무리했고 총 2주간 떴어요. 제가 예상하건대 2024년의 마지막 F5는 26번째인 카리나스 리버버입니다. 쿠키 더 니터 작가님의 도안이고 레이블리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대바늘, 메인바늘 5mm 사용하는 도안이고 저는 그 비바진 랜덤박스에서 회색 되게 부들부들한 실 그거 세 겹 잡고 떴습니다. 무게는 총 293g밖에 안 나와가지고 가볍고 하늘하늘한 조끼예요. 콜을 11월 29일에 잡아서 12월 8일 날 마무리해가지고 총 열흘 걸린 조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상했죠. 아니 무슨 조끼도 열흘이고 가디건도 열흘이고. 요 도안은 사실 막 되게 깊은 생각 없이 이름이 너무너무 끌려가지고 탁 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완성작도 괜찮고 그리고 원래 조끼를 진짜 안 입는 스타일이었는데 요 조끼 뜨고 한번 입어보니까 아 조끼 왜 안 입었는지 조금 그간의 세월이 아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조끼도 떠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2024년 한 해 동안 떴던 옷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뭐 입을 수 있는 거 입어보고 있는 거는 있는 대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휘리릭 정리를 해봤는데 너무 많은 옷들을 단시간 내에 해가 떠 있을 때부터 질 때까지 입고 벗었더니 조금 피곤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뒤에 올해에 대한 소감 그리고 내년에 뜨개질 관련 결심 이런 걸 한번 붙여볼게요.
네, 지금까지 제가 한 해 동안 떴던 의류들을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재미있게 보셨다면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를 좀 나누려고요. 촬영하는 지금 이 순간 한 반 정도밖에 컷 편집 못했는데 언제 다 할지 좀 막막해가지고 제가 24년도 시작하기 전에 올해 세웠던 뜨개질 목표, 약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읽어보면서 잘 지켰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볼게요. 1번은 뜨개질 시작하기 전에 도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시작하기였는데 별로 잘 안 했어요. 시작은 읽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끝까지 읽질 않는 희한한 병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고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25년도에도 똑같이 목표를 1번으로 설정해가지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목표는 약간 이어지는데 뜨개질을 시작하기 전과 끝에 사진을 많이 찍자였어요. 이거는 그래도 뭐 반 이상 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대충 그래 이런 느낌으로 찍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고 이렇게 성의 없이 찍는 거 말고 한 장을 찍더라도 구도를 신경을 썼네 이 정도로는 찍고 싶어요. 지금은 그냥 진짜 인증샷 찍듯이 띡띡띡. 4번 목표는 코바늘로 더 어려운 기법 시도해보기였는데 이건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옷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특히 대바늘 의류에 치중된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막 그때그때 또 관심사가 바뀌니까 이렇게 옷을 뜨다가 또 갑자기 코바늘에 꽂힐 수도 있으니까 뭔가 스스로 강요하지 않고 관심 없었으면 그냥 안 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되게 당당하게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지 않음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죠. 넘어갈게요. 5번 소매에 있는 바텀업 의류 한 벌 떠보기였어요. 100점. 아니 200점. 완전. 블랙베리 아란 가디건을 완성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르고 수정까지 해보는. 바텀업은 해보니까 바느질 하는 부분이 저랑 안 맞아서 기왕이면은 지금 입고 있는 이 젬마 스웨터 같은 거나 뜨고 있는 플랫베리 아란 숄카라 가디건인가? 탑다운으로 된 아란을 뜰 것 같아요. 이런 데가 덜 예쁘다고는 하는데 덜 예뻐도 이어주는 스트레스 없는 옷을 뜨고 싶습니다. 6번 목표는 남은 실 파먹기 프로젝트 이어가기였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100점이죠. 저 남은 실 진짜 열심히 파먹었고 과정들을 뭐 기록도 열심히 했고요. 마지막이자 7번 목표는 치아오구 스틸 대바늘에 도전하기였습니다. 아니 무슨 물건 사는 게 목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반부를 쓰면 되지만 어떤 실들은 나무랑 안 맞는 재질도 많고 그리고 아란 무늬 같은 걸 하다 보면 이 바늘 끝과 끝이 막 이렇게 실을 이렇게 떠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끝에 이렇게 탁탁탁 긁어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부서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나무를 고집하면 안 되고 때에 따라서 스틸과 나무를 왔다 갔다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스틸을 잡았을 때 그 손 힘 조절을 못해서 계속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추석 세일 때 사가지고 뭐 물론 초반에는 스틸 잘못 샀는데 잘못 샀는데 이렇게 했는데 뭐 여러 작품을 뜨다 보니까 결국엔 익숙해져가지고 지금은 플랫베리도 스틸로 뜨고 있거든요. 야심차게 세웠던 목표를 잘 달성했다. 뭐 한 해 목표 이런 거 결산을 추가로 여기에 촬영을 하기 전에 스스로 25년도 목표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초반 거를 막 날짜 정리하면서 도안 하나를 조금 오래오래 뜨는 연습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알아서 뜨태기가 오면 평소보다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뜨고 내 페이스대로 가되 기간 압박 그런 제한 같은 건 안 하기로 했고요. 그래도 큰 틀은 좀 세워두면 좋겠다 싶은 거는 뜨개질 계획으로 첫 번째는 당연히 아까 말했던 도안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시작하는 거. 그거는 꼭 지켰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을 더 남기자예요. 어떤 구간에 들어가면 막 뜨느라 바빠가지고 사진도 영상도 다 놓칠 때가 많은데 이거는 스스로 좀 챙겨봐야 하는 파트가 아닐까 싶어서 두 번째 목표로 넣었고요. 세 번째는 일종의 뭐 챌린지인데 배색을 해보고 싶어요. 양손 장력을 조절해야 하는 현란한 페어아일. 제가 사실 컨티넨탈을 못하거든요. 플리킹은 해도. 그래서 이렇게 막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작년엔 제가 스틸 쓸지 몰랐으니까요. 간단하게 3개만 내년도 목표로 잡아보고 뜨개질 하면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너무 텀 뜨지 않게 기록을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뭐 목표랑 상관없이 제 개인적으로 올해 중간쯤부터 뜨개로그 중간에 목소리를 넣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동안 영상을 보시던 분들이 완전히 그 화면 밖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가까이에 와가지고 본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서 랜선 뜨개 친구처럼 교류하는 재미가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내년에도 꾸준히 만나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게 2024년 마지막 영상이 되거든요. 새해에 보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1년 있다 만나요. 내년에 봐요. 안녕. 빠이빠이.